안녕하세요. 핀테크 연구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암호화폐와 과학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약간 마치 오래된 고전 레트로 게임의 전원 버튼을 켜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대상은 바로 핀테크 연구소 SAI 사회인정 분석팀에서 2026년 2월 20일에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맞아요. 제목이 프로젝트 콜론 바이오 프로토콜 SAI 사회인정지수 분석 및 공략 가이드거든요. 보고서 표지부터 그 픽셀 아트로 된 DNA와 플라스크가 보이고요. 네, 디자인이 아주 독특하죠. 하단에는 깜빡이는 프레스 스타트 버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복잡한 기술과 금융이 얽힌 이 거대한 분석 게임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뼈있는 메타포를 던지는 리포트입니다. 복잡한 디파이 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의 결합을 마치 롤플레잉 게임의 캐릭터 분석처럼 풀어냈다는 점이 아주 영리하죠. 그렇죠. 네. 이 가이드를 관통하는 핵심은 단순히 이 프로젝트의 백서를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거대한 내러티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떤 치명적인 리스크와 폭발적인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종할 혹은 우리의 자본을 투입할 이 캐릭터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해두죠. 클래스, 그러니까 분류를 보면 탈중앙화 과학 DSI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 능력으로는 IP NFT, 즉 지적재산권 토큰화와 바이오다오 론치패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IP NFT라는 개념에서 엄청난 전율을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기존에는 신약 개발 특허나 과학적 발견의 과실을 거대 제약사나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독점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NFT로 조각내서 전 세계의 평범한 개인들도 유망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장수 연구의 초기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 과학 연구의 완전한 민주화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과학연구 자금 조달의 그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블록체인으로 뚫어보겠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임무거든요. 여기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또 다른 트리거가 등장합니다. 뭔가요? 바로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동맹 세력인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타릭 부테린과 바이낸스의 전 최고 경영자인 시지가 이 섹터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와, 엄청난 백업이네요. 그렇죠. 업계의 거물들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건 초기 유동성을 끌어들이는데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거물급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이 게임의 승리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현재 이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SAI 스테터스 코어인 사회인정 지수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를 보면 100점 만점에 58점입니다. 네, 58점. 랭크로는 성장형 인정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탈릭과 시즈가 언급한 프로젝트 치고는 58점이라는 숫자가 살짝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세부 스탯을 뜯어보면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그 맥락이 명확해집니다. 공적 활동 및 개발 점수는 35점 만점에 21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아, 개발은 잘 되고 있군요. 네. 즉, GitHub 커밋이나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발팀의 펀더멘털은 착실히 다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25점 만점에 14점, 커뮤니티 및 SNS 반응은 20점 만점에 11점, 그리고 시장 실적은 20점 만점에 12점에 불과합니다. 아, 편차가 꽤 크네요. 이를 종합해보면 대중적인 폭발력이나 화려한 마케팅으로 하이프를 만들기보다는 아직 뒤에서 묵묵히 코드를 짜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개발 초기 단계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묵묵히 내실을 다지는 개발 중심의 프로젝트라는 건데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리포트의 데미지 분석 파트를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히는데요. 데미지가 컸죠. 시청자 여러분, 이 최고가가 2025년 1월 3일 기준 0.88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가는 0.029달러 수준이에요. 네, 폭락했죠. 고점 대비 무려 93%의 하락, 즉 마이너스 93%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초기 론칭 당시에 분위기에 탑승했던 투자자라면 계좌가 말 그대로 녹아내렸을 텐데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것 아닙니까? 수치만 보면 시장의 융단 폭격을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는 낙폭이잖아요. 하지만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신다면 현재의 상태 이상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상태 이상이요? 리포트는 현재 상황을 바닥권 형성 몇 반등 시도 중이라고 진단하면서 플러스 31에서 41%의 단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짚어냅니다. 아, 반등이 오고 있군요. 즉 마이너스 93%라는 치명타를 맞고 쓰러졌지만 매도세가 소진된 후 특정 가격대에서 강한 지지선을 구축하며 다시 꿈틀거리는 시점을 포착한 겁니다. 네. 디밸류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과대 낙폭 구간이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가장 극대화되는 진입 시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죽다 살아난 프로젝트라도 펀더멘털이 확실하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획득한 업종 리스트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상장된 거래소 라인업이 거의 최상급이에요. 맞습니다. 글로벌 대형 서버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4곳에 모두 진입해 있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 4곳에도 빠짐없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클릭 몇 번으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최상의 접근성을 확보한 거죠. 엄청난 장점이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인데 리포트는 바이낸스 거래소와 관련된 아주 날카로운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네, 접근성이 최상이라는 건 유동성 파이프라인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워닝, 바이낸스 BIO, BNB 페어 상장 폐지라는 경고 문구는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리스크입니다. BNB 페어 상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바이낸스에 코인이 남아있더라도 특정 거래상, 특히 생태계 기축통합격인 BNB 페어가 폐지된다는 것은 해당 거래소 내에서 유동성이 파편화되고 거래 볼륨이 축소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아, 마켓 메이커들의 활동이 줄어들면 호가창이 얇아지고 이는 결국 작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 출렁이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접근성과 유동성의 양면성이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내세우는 혁신적인 스킬들이 이런 시장의 악재를 돌파할 만큼 압도적인가? 아니면 프로젝트 내부 시스템 자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치열하게 맞붙는 지점이거든요. 먼저 기술적 잠재력부터 짚어보죠. 앞서 말씀드린 IP, NFT 기술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솔라나 등을 아우르는 멀티체인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요. 네, 확장성도 좋죠. 바이오다우를 통해 유망한 과학 프로젝트를 큐레이션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과학 연구를 소수의 밀실에서 대중의 광장으로 끌고 나온다는 비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나요? 기술적 이상향과 비전만 놓고 보면 의심할 여지 없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디사이 섹터를 리드하는 대장주로서의 품격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냉정한 분석가이자 투자자로서 시스템 오류를 직시해야 합니다. 오류가 꽤 치명적인가요? 리포트에 명시된 4가지 에러창은 이 프로젝트의 뼈아픈 현실을 적나라 하게 보여줍니다. 에러 01, 고점 대비 96.7%에 달했던 극심한 가격 변동성입니다. 자산 가치 보존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이런 수준의 변동성은 사실상 접근 불가를 의미하죠. 밧줄 없이 번지 점프를 하는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뼈아프고 구조적인 모순은 바로 두 번째, 에러 02입니다. 리포트는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타임래그죠. 크립토 시장의 투자자들은 길어야 몇 달, 짧으면 며칠 만에 수십 %의 수익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과학 연구, 특히 바이오 신약 개발은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승인까지 최소 몇 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초단기적인 수익을 좇는 크립토 자본과 초장기적인 인내가 필요한 과학 연구 사이에 이 엄청난 시계열의 불일치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모순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디사이 프로젝트들이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철학적이면서 구조적인 장벽입니다. 토큰을 발행해서 단기간에 자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자금으로 유의미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고 수익화가 되기까지의 공백기를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아, 답답하겠네요. 이 시간 지연 동안 프로젝트에 큰 호재가 없으니까 토큰 가격은 계속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 공사, 즉 초기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에 따른 강력한 매도 압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군요. 마이너스 90% 넘게 물려있는 소위 시체밭이 겹겹이 쌓여 있으니까 개발팀에서 작은 호재를 발표해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본전을 찾으려는
탈출 물량이 쏟아지는 악순환.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에러들의 연쇄작용이네요. 보기에 앞서 언급한 에로 03, 주요 거래상 상패로 인한 유동성 경고까지 겹치면서 시스템 불안정성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의 가혹한 심판대 위에서 철저히 발가벗겨진 채 테스트를 받고 있는 형국이죠. 이렇게 시스템이 곳곳에서 덜컹거리니까 실제 피 같은 돈을 투자한 유저들의 속은 어떨까요? 커뮤니티 민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리포트의 커뮤니티 심리 분석을 보면 현재 시장 공포 지수가 100점 만점에 무려 9점입니다. 극단적 공포, 익스트림 피어 그 자체예요. 유저들의 채팅 텍스트가 아주 리얼한데요. 구조대 오나요? 망한 게임인가요? 라며 절망하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장투 간다? 라며 신념을 불태우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초기 론칭 당시에 광기 어린 기대감이 이제는 바닥을 알 수 없는 불안 심리로 완전히 역전되었네요.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에 지배당했을 때야말로 이성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포트는 향후 전개 가능성을 3가지 확률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죠? 첫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의 확률은 30%입니다. 타겟 가격 레벨은 0.1달러에서 0.2달러 구간이죠.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려면 디사이 섹터 전체가 크립토 주류 내러티브로 부상해야 하고 동시에 바이오 프로토콜 생태계 내의 다오들이 실제 의학저널에 실리거나 전통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검증 가능한 과학적 성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30%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크립토 시장에서 전통 바이오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50% 확률의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타겟 레벨은 0.03달러에서 0.08달러 사이의 지루한 박스권입니다. 횡보장이군요. 네, 앞서 말씀하신 시계열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호재도 없고 그렇다고 프로젝트가 망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개발팀은 계속 빌드업을 하고 생태계는 점진적으로 커지지만 대중의 관심이 식어버린 상태죠. 막대한 배도벽을 뚫을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좁은 레인지 안에서 횡보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트레이더들에게는 가장 피말리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망한 게임인가요? 하고 묻던 투자자들이 이 횡보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손절매를 하며 떠나갈 확률이 높은 마의 구간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굳이 자세히 듣지 않아도 등골이 서늘해질 것 같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 확률은 20%입니다. 타겟 레벨은 현재가보다 더 깊은 심연인 0.01달러에서 0.02달러로의 추가 하락입니다. 거시적인 크립토 시장의 둔화, 주요 거래소의 추가 상장 폐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로젝트의 핵심인 과학 연구가 부진할 경우 생태계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하며 발생하는 치명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낙관적인 30%부터 비관적인 20%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극악무도한 변동성과 시간 지연이라는 보스를 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보스 공략법과 대안 캐릭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공략법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무기는 바로 시간, 그러니까 장기 투자이며 방어구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DCA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시장의 변동성을 역이용해 평단가를 낮추며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것은 트레이딩 차트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타 게임이 아닙니다. 인류의 과학 연구 자금 조달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베팅하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과학 연구는 수년이 걸리므로 인내심이 필수적이라는 경고문은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죠. 롤러코스터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몇 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비전은 훌륭하지만 내 투자 스타일과는 맞지 않다고 느끼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리포트는 아주 합리적인 3가지 대안 옵션을 제시합니다. 무조건 이 프로젝트 토큰을 사야만 DCA의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훌륭한 접근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아주 유효하죠. 대안 첫 번째, 옵션 1은 생태계 동반 성장을 노리면서 리스크가 낮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인넷 토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프로토콜이 성공해서 생태계가 팽창하면 결국 그 기반이 되는 메인넷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게 되니까요. 곡괭이를 직접 캐지 않고 곡괭이를 파는 철물점에 투자하는 아주 영리한 회피 기동이네요. 옵션 2는 뭔가요? 옵션 2는 암호화폐 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바로 전통 규제 내의 바이오 주식, 즉 트레드파이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아, 완전히 전통 금융마켓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마지막 옵션 3은? 관망, 즉 웨이트앤시 전략입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확실한 저항선인 0.04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현금을 보유하며 벤치에 머무는 전략이죠. 때로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최고의 컨트롤일 때가 있으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금도 아주 훌륭한 포지션이거든요. 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성적표를 내려볼 시간입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과연 전문가는 어떤 최종 스코어를 매겼을까요? 기술력 부문은 A를 주겠습니다. 탈중앙화 과학이라는 신생 섹터를 개척하고 실질적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낸 비전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타이밍 부문은 C-입니다. 론칭 시기가 전체 시장의 유동성 경색과 맞물렸죠.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은 D입니다. D요? 네, 마이너스 90% 이상의 과대 낙폭을 겪었으니까요. 종합 총점은 처음 우리가 확인했던 58점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혁신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일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픽셀 아트 화면 속에서 펼쳐진 과학과 암호화폐의 치열한 최전선을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험난한 분석 게임의 끝에 마지막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네요.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에도 이렇게 치밀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 영상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면책 조항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본질적인 질문,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바이오 프로토콜이 과학 연구의 자금 조달 방식을 혁신하려 하지만 과연 대중과 투자자들은 과학적 발견의 진정한 가치보다 토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집착하게 되지 않을까요? 과학과 금융의 결합이 진정한 진보를 낳을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판을 만들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의 혁신보다 인간의 탐욕이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아 정말 묵직한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어로 남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오늘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핀테크 연구소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